인류의 진화로 직립보행이 가능한 최초 인류가 등장했습니다. 직립보행으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고 발달된 언어와 두뇌를 갖게 됐지만 척추를 세워 중력을 거스르게 되면서 다양한 척추 질환도 갖게 됐는데요. 중력을 거스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질환의 위험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척추관 협착증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그때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 자체가 내 생애에 진짜 70이 넘도록 살면서 그런 통증은 처음 느꼈거든요.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중력의 힘을 오랫동안 받은 척추가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통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허리를 펼 때 나타나는 통증과 함께 심해지면 다리가 저리고 보행까지 힘들게 되는 척추관 협착증. 최근 50세 이상 중장년층, 노년층에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꼭 지켜야 할 우리의 척추 건강. 활기찬 노년기 생활을 방해하는 척추 질환, 척추관 협착증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이 되는 척추. 목뼈부터 꼬리뼈까지 33개의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뼈와 뼈 사이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라는 섬유 연골 관절이 있고 척추뼈 뒤로 척추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때 척추관 주변에 있는 뼈나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겪으며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은 좁아지고 좁아진 척추관이 신경을 누르며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쪽으로 뻗치는 방사통이 함께 나타나는데요. 심해지면 하체가 저리는 등 감각 이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척추 질환인 디스크와 달리 오랜 세월을 거쳐 발생하기 때문에 통증이 완화됐다 악화되기를 반복하며 방치하기 쉬운 질환이기도 한데요.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노환의 일종입니다. 그 말 그대로 많이 써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많이 씀에 따라서 이런 척추가 망가지면서 생기는 질병인데 이게 사람들의 운동 부족이라든지 체중이 증가하는 거, 그다음에 자세가 불량한 거 이런 것들이 누적되게 되면은 그 과정이 많이 단축되게 되면서 훨씬 젊은 나이에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루 종일 지지해야 하는 척추는 늘 필요합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즉 나이가 들수록 질환의 위험도도 자연스레 높아지게 되겠죠. 고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통 척추에 무리가 가해지면 퇴행을 유발하게 되는데 구부정한 자세로 서서 일하거나 쪼그려 앉아 빨래하기, 특히 최근에는 손주를 돌보는 황혼 육아가 늘면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조부모가 많은데요. 연령별 통계를 보면 70대가 32.6%, 60대 30.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서 보통 70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늘어서 전체적인 환자도 많이 늘었고 특히 젊은 분들 중에서도 젊으셨을 때부터 많은 일을 하시면서 그 증상을 일찍 40대 후반 내지 50대에 벌써 증상을 일으키는 분들도 많이 늘어서 전반적으로 굉장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리나 허리에 통증이 생겼다면 검사를 통해 현재 척추 상태를 체크해야 하는데요. 1차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의심 증상이 있다면 CT나 MRI 검사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을에 생기는 통증이려니 생각했다가 점점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는 환자.
집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좀 안 좋고 걸어올 때, 걸어 다닐 때. 여기서는 주로 서서 일하니까 저긴데 그냥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운동한다고 좀 걸을 때. 걸으면은 그러더라고요. 노화와 함께 서서히 찾아오는 불청객, 척추관 협착증. 오래 걷기 힘들다거나 허리를 뒤로 젖히면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에 저린 증상이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특히 척추관 협착증은 같은 척추 질환인 허리 디스크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다른 질환인 만큼 구별이 필요하겠죠? 허리 디스크는 앞으로 굽히면 아프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굽히면 통증이 완화되고요. 허리 디스크는 앉으면 통증이 심한 반면 협착증은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으면 편해집니다. 허리 통증으로 시작해 증상이 닮은 듯 보이지만 발생 원인부터 발생 연령, 주요 증상까지 차이를 보이죠. 주된 증상은 허리보다는 오히려 다리 쪽에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기에야 허리 아프고 엉치 아프고 이런 것들이 오는데 요게 제일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는 허벅지 뒤에서 종아리 쪽으로 저리는 증상이 일어나서 심하게 되면 서서 걸어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자꾸 앞으로 숙이고 걷는 그런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방치하게 되면 5분도 채 걷지 못하는 심각한 보행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특히 체외 충격파 치료는 손상된 관절이나 인대에 충격파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해 조직을 재생시키고 염증을 줄이는데요. 통증을 감소하고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 증상이 생겨가지고 내원했을 경우 일단은 당연히 먹는 약이나 이런 걸로 치료를 해보고 이 약으로 조절이 잘 되면 최소한의 약으로 조절해 가면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것보다 증상이 심해서 신경주사 같은 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런 신경주사 같은 걸로도 통증 조절이 안 된다면 MRI 촬영 후에 여러 가지 풍선확장술 같은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시술로도 통증 조절이 안 되거나 다리 쪽으로 가는 힘이 약해져 가지고 걷는 게 굉장히 불편해지면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 그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좁아진 척추관으로 인한 신경 손상 범위가 넓고 협착이 심한 중증 환자의 경우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상당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환자인 탓에 수술 부담이 적은 내시경 수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의 경우 허리에 5mm의 작은 구멍을 2개 내서 한쪽에는 내시경, 다른 한쪽에는 수술 기구를 삽입해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법인데요. 초정밀 내시경을 사용해 시야 확보가 뛰어나며 수술 기구를 한쪽에 모두 넣는 기존의 한방향 내시경 수술보다 기구를 다양한 각도로 움직일 수 있어 효율적이고 보다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허리는 수술 후든 수술 전이든 항상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수술 후라면은 당연히 수술하기 전보다도 더 필요하겠죠. 크게 당연히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체중 조절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평소에 자세, 습관 같은 생활 습관 교정이 있습니다. 체중은 너무 과체중인 경우 허리에 당연히 부담을 줄 수 있어서 그런 퇴행성 변화를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적당한 체중을, 적절한 체중을 항상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운동은 꾸준히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근육 자체가 약해지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꾸준한 운동이라는 거는 하루에 2시간씩 걷는 거, 수영하는 거,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것들이 허리 근육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운동들입니다. 지난 5월 중증 척추관 협착증으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받은 72세 이종숙 환자.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갑자기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무리가 오더라고요. 피부를 잡아 당긴다 그럴까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어요. 처음에 수술 때 올라갈 때는 굉장히 좀 두려움은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뭐 수술 당시 뭐 나는 마취 상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했는데 이제 회복실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내가 이제 허리에 피주머니는 차고 있는데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통증도 사라지고 마음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었어요. 척추관 협착증 수술 후 관리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달래가지고 가져간다는 거는 항상 얘기하듯이 그 관리야, 관리. 벚꽃 뛰고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세. 의자 생활, 침대 생활하고 쪼그려 앉지 말고 양반다리하고 앉지 말고. 체중이야 알아서 잘 하시고. 얼마 전까지 심한 통증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일상생활마저 힘들었던 이종숙 환자. 수술 후 통증은 사라지고 생활도 밝게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이종숙 환자분 같은 경우는 왼쪽 엉치에서 허벅지, 다리까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굉장히 심했고 일단 이 환자는 걷는 거리가 5분 내지 10분밖에 못 걷고 중간중간 계속 쉬어가야 되는 상태여서 너무 불편해서 내원한 환자인데 MRI 촬영 후에 굉장히 심한 손상이 발견이 되었는데 다행히 이게 주변 구조물의 손상이 제한적이어가지고 절개수술보다는 내시경적 수술을 기획을 하고 구멍 2개 뚫어서 하는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방법으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수술을 하고 이틀 만에 퇴원한 케이스입니다.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회복률은 좋아서 지금 수술한 지 5주 정도 지났는데 일상생활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걷는데도 다리 저리거나 당기거나 하는 증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아주 잘된 케이스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 후 빠른 호전을 보이는 이종숙 환자. 허리 좀 걷어볼게요. 하지만 수술 치료만큼 중요한 것은 재활과 관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통증 있는 거는 오래 걸었을 때만 있으신 거예요? 약간 작은 약간 자고 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상처 있는데 조금만 마사지 할게요. 알겠죠? 너무 아프시면 얘기하세요. 물리치료사가 직접 손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틀어진 척추나 관절을 바로잡아주는 도수치료. 무릎 닿은데 아프신가요 혹시? 척추관 협착증으로 약해진 근육과 인대를 강화해야 척추 질환의 재발을 막고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재활 운동 치료는 다리 근육을 풀어주는가 하면 중심 근력과 다리 근력을 강화시켜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데요. 이것으로 수술 후 환자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활 운동 치료의 경우 수술 후 운동 요법이 다른 만큼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법을 지도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주기 위한 운동인데요. 수술을 하고 나서 안정 기간을 거치게 되면 몸이 좀 뻣뻣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좀 이완시켜주면 생활하는데 그리고 회복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리에 딱 껴가지고요. 손으로 잡아보세요. 양손. 올린 상태에서 10초 있을 때 10초. 허리는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5. 탄력 밴드를 이용한 스트레칭 동작도 배워봤는데요. 무엇보다 꾸준한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방치하지 않고 좀 사랑해야지요. 내 척추지만 이제는 좀 신경을 쓰고 그렇게 관리를 할까 해요. 남은 생 동안. 척추 건강은 활기찬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이자 원동력이 되는데요. 때문에 평소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게 아끼고 예방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으로 허리를 강화하는 것이 좋은데요. 비만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체중 조절도 필요합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하루 한 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우유를 마시는 것도 척추관 협착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요. 항상 자기의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자기의 상태의 평가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집에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 담당 주치의와 함께 현재 상태를 체크하고 그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앞으로 이거를 90세, 100세까지 어떻게 같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중력과 시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흐르고 흘러 나이가 들게 되면 겉으로는 피부의 주름이 깊어지는가 하면 척추에도 노화가 생기는데요.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척추 질환. 평소 예방과 관리는 물론 적극적인 치료로 척추관 협착증으로부터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